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산길을 가볍게 스치며 지나가는 아침이었다. 65세의 김민주는 최근 이혼의 아픔을 털어내기 위해 이 동호회에 가입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 불과 몇 달,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지겹게 느껴지던 차에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을 찾았다. 등산이라도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 민주는 등산화 끈을 조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동호회의 멤버들은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로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리더인 박 회장이 출발 신호를 주자 일행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홀로 뒤처지지 않게 걸음을 재촉했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던 중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김민준 씨?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첫사랑 이혜진이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만난 그녀. 그때 그녀는 밝은 미소와 긴 생머리로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었다. 이제 65세가 된 혜진의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생기 넘쳤다. 혜진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면에서 옛 추억이 물밀듯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왜 여기 있지? 나처럼 홀로 된 건가? 아니, 그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민준이 맞아? 오랜만이네.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녀의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동호회 멤버들이 앞서가는 동안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이혼했어. 서로를 놓아주기로 했지. 이제 자유로워. 그어는? 민주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와는 3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어.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혼자야. 인생이 산길처럼 구불구불하네. 그의 말에 혜진이 웃었다. 맞아.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다. 대학 시절 그들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 민주는 경제학과 학생으로 혜진은 문학과에서 시를 쓰는 로맨틱한 여학생이었다. 기억나? 그 봄날 벚꽃 아래서 처음 키스했던 그날. 혜진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 추억. 그녀의 입술이 아직도 생생해. 내면 독백이 스쳤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의 가족은 혜진의 가정 형편을 이유로 반대했고 민준은 야망에 쫓겨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 그때 내가 너를 포기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둘 다 젊었으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런데 너도 등산 동호회라니 재미있네. 나도 이혼 후 마음을 추스르려고 가입했어. 그날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여정이 되었다.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내가 써준 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민준의 말에 혜진이 놀랐다. 정말? 나도 내가 준 반지 버리지 않았어.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준의 마음속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수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산 중턱에서 휴식을 취할 때 혜진이
물통을 내밀었다. 목마르지? 마셔. 민주는 그 물을 마시며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그녀에게 끌리는 건가? 내면에서 갈등이 일었다. 동호회 멤버들 중 몇몇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두 분 옛날 아는 사이인가 봐. 하지만 민준과 혜진은 개의치 않았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정상에서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웃어봐, 민준아. 혜진의 말에 민준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젊은 시절을 연상시켰다. 하산길에서 혜진이 제안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지? 같이 등산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 그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들었던 오디오북 노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떠올랐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피어나는 사랑은 젊은 사랑보다 더 딥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혜진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녀와 함께라면.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혜진이 나타나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깨어나자 현실이 다가왔다. 노후를 앞둔 나이, 황혼 연애가 가능할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피어났다. 이 우연한 재회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민준과 혜진은 산기슭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민준은 혜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부드러워 보였고 목선은 우아하게 뻗어 있었다. 그 입술을 다시 맛보고 싶어. 그의 내냄에서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혜진은 커피를 주문하며 미소 지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 옛날 생각나? 그들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기억나? 대학 때 그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가던 우리. 혜진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다. 물론 내가 내 재킷을 덮어주던 그날 비에 젖은 내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혜진의 뺨이 살짝 굵어졌다. 민준아, 그런 얘기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스쳤다. 내면에서 혜진은 생각했다. 그때 그의 손이 내 등을 스치던 느낌, 아직도 몸이 떨려. 대화는 점점 과거의 뜨거운 순간으로 흘러갔다. 젊은 시절 그들은 캠퍼스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내가 내 가슴에 기대던 순간 내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민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혜진은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나도 잊지 않았어. 내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던 그 힘, 내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탐하던 그 열기.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민준의 다리가 테이블 아래에서 혜진의 무릎을 스쳤다. 우연인가? 의도인가? 그의 다리가 뜨거워. 민준은 자신의 이혼 사연을 털어놓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내가 떠오르곤 했어.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눈빛이 강렬해졌다. 혜진도 고백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결혼한 건 안정 때문이었지만 밤마다 내 생각이 났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만지던지 그 쾌감이.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민주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이 손이 다시 내 몸을 탐할 수 있을까? 민준의 욕망이 고조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가족의 반대와 민준의 야망으로 끝났다. 그때 내가 울면서 떠나던 날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민준의 말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후회했어. 내 품에서 느꼈던 그 절정의 순간들 다시 느낄 수 없을 줄 알았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공기 중에 성적 긴장감이 맴돌았다. 카페 주인이 멀리서 그들을 힐끔 보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민주는 혜진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내 피부 여전히 부드러워. 그의 속삭임에 혜진이 몸을 살짝 떨었다. 이 느낌 너무 오랜만이야. 내 몸이 반응해. 그때 내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결혼, 아이들, 이혼. 모든 게 후회야.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이 나를 자극해. 그 거대한 욕망이 다시 깨어나. 혜진도 털어놓았다. 황혼이 되니 솔직해지네. 젊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그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카페를 나서며 민준은 제안했다. 다음 주 등산 같이 갈까? 이번엔 더 가까이서. 혜진의 고개 끄덕임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녀의 엉덩이가 스치며 지나갈 때 민준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몸매 여전히 매혹적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차 안에서 혜진의 향기를 떠올렸다. 그 비 오는 날 젖은 그녀의 몸을 안았던 그날처럼 그의 몸이 뜨거워졌다. 혜진도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다. 민준아, 내가 다시 나타난 게 내 욕망을 깨워. 그녀는 옷을 벗으며 자신의 몸을 쓰다듬었다. 오디오북을 틀자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뜨겁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 둘 다 꿈속에서 서로를 탐했다. 민준의 꿈에서 혜진은 그의 거대한 물건을 깊숙이 받아들였고 혜진의 꿈에서 민준의 손길이 그녀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즐거웠어. 내 미소가 잊히지 않아. 혜진의 답장 나도. 다음 만남이 기대돼.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억눌린 욕망의 재점화였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웃음과 눈물로 물들었지만 그 아래에는 성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쾌락이 피어날 수 있을까?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황혼 연애 섹시하게 시작될지도 몰라. 카페를 떠날 때 민주는 혜진의 등을 가볍게 안았다. 조심히 가.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머물렀다. 혜진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내면에서 상상이 피어났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과거의 추억을 넘어 새로운 욕망의 파편으로 물들고 있었다. 찬길처럼 구불구불한 인생에서 이 재회가 가져올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잦아지면서 민준과 혜진의 관계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매주 산길을 오를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얽히고 손길이 스쳤다. 민준의 가슴은 그녀의 존재로 폭발할 듯 요동쳤다. 그녀의 엉덩이가 산길을 오를 때 흔들리는 그 리듬, 내 욕망을 불지펴. 그의 내면은 야생처럼 포효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아, 내 어깨가 든든해. 기대고 싶어. 그녀의 속삭임이 산바람에 실려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산책로에서 손을 잡자 그들의 피부가 불꽃처럼 타들어갔다. 노년이 되니 젊을 때보다 더 솔직해지네.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내 몸이 내 손길을 갈망해. 그들의 대화는 노후 준비와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졌지만 그 아래에는 폭풍 같은 욕망이 소용돌이쳤다. 민주는 자신의 이혼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내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일에 치여 가족을 소홀히 했지. 하지만 너와는 달라. 내 몸을 탐하고 싶어 죽겠어.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다. 혜진은 공감하며 말했다. 나도 그래. 황혼에 다시 사랑을 찾는 게 치유의 시작일지도 몰라. 내가 내 가슴을 만지면 모든 상처가 녹아내릴 것 같아. 내면에서 민주는 포효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아니, 그녀를 정복하고 싶어. 그 깊숙한 곳까지. 어느 날 등산 후 비가 쏟아지자 그들은 작은 산장으로 피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민준의 팔이 혜진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았다. 혜진아, 내가 다시 나타난 게 기적이야.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준아, 더 세게 안아. 내 몸이 불타. 그녀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압착되며 열기가 폭발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등 아래로 미끄러지며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 부드러움, 내 거대한 욕망을 깨워. 그의 내면이 광기처럼 울부짖었다. 혜진은 그의 어깨를 깨물며 속삭였다. 내가 느껴져. 그 단단함이 나를 미치게 해. 찬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의 키스가 시작됐다. 민준의 입술이 혜진의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혀가 얽히며 타액이 섞이는 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했다. 너의 맛 여전히 달아. 민준이 헐떡이며 말했다. 혜진의 손이 그의 셔츠 안으로 파고들어 가슴을 더듬었다. 내 근육 아직도 강렬해. 내 안을 채워줘. 그녀의 눈빛이 야수처럼 빛났다. 포옹은 점점 격렬해졌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려 했지만 혜진이 제지했다. 아직. 천천히. 하지만 내 손길이 내 피부를 태워. 내면에서 혜진은 비명 지르듯 생각했다. 이 욕망 억누를 수 없어. 그의 물건이 느껴져. 거대하고 뜨거워. 비가 그친 후 그들은 산장을 나섰다. 하지만 그 포옹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호회 멤버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둘 불꽃 튀네. 누군가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혜진아, 다음에 더 깊게. 그의 제안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며 그녀를 상상했다. 그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폭발할 거야. 혜진도 침대에 누워 손가락으로 자신을 달랬다. 민준아, 내가 필요해. 그 강렬한 쾌감. 모임이 계속될수록 관계는 깊어졌다. 산 정상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이야기를 나눌 때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다. 내 다리 여전히 매끄러워. 그의 속삭임이 그녀를 떨리게 했다. 혜진은 그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내 손 더 아래로. 탐해. 그들의 대화는 노년의 지혜로 포장됐지만 본능적인 욕망이 지배했다. 인생의 황혼, 사랑으로 불태우자. 민준의 선언에 혜진이 키스로 답했다.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바람을 가르며 퍼졌다. 그러나 이 감정의 피어남은 단순하지 않았다. 민준의 마음속에 과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몸을 정복하다가 상처를 입힐까? 혜진도 비슷한 불안을 느꼈다. 그의 욕망이 너무 강렬해.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불안조차 그들의 열기를 더했다. 찬장에서의 포옹 후 그들은 메시지로 욕망을 주고받았다. 오늘 내 엉덩이 생각나. 만지고 싶어. 민준의 메시지에 혜진이 답했다. 나도 내 가슴 빨리 안아. 동호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황혼 연애 뜨겁네. 멤버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어느 저녁 산길에서 민준이
혜진을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지금 여기서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준아, 미치겠어. 짧은 키스와 애무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감정 피어나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거야. 민준의 내면이 외쳤다. 노후의 삶이 이 사랑으로 재탄생했다. 오디오북에서 들은 황혼의 열정이 현실이 됐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책의 목소리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혜진은 집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몸 아직 살아있어. 그의 손길로 민주는 운동하며 몸을 단련했다.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이 챕터의 감정은 단순한 피어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산처럼 분출하는 욕망의 시작이었다. 산 정상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함께 불타자. 그 약속은 다음 반전을 예고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준과 혜진의 욕망은 화산처럼 분출했지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매 등산 후 그들은 상기슬게 외진 모텔로 향했다. 방 안에서 민준의 손이 혜진의 블라우스를 거칠게 찢듯 풀었다. 혜진아, 내 가슴이 아직도 이렇게 탱탱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유두를 물어뜯으며 빨아들였다. 혜진의 신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준아, 더 세게. 내 안을 파고들어. 그녀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아 조이며 민준이 그녀의 습한 곳을 노렸다. 하지만 민준의 내면에서 배신의 기억이 포효했다. 그의 움직임이 주춤했다. 혜진은 민준의 망설임을 느꼈다. 왜 그래? 내가 느껴지지 않아.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더듬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헐떡였다. 미안. 오늘은 과거가 떠올라. 혜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도 그래. 전 남편이 아직 연락해. 재산 문제로 괴롭혀. 그녀의 고백에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혜진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켜줘. 민준아. 내 강한 팔로 나를 안아. 그러나 민준의 트라우마는 깊었다. 그의 이혼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서 혜진을 안으려다 그는 멈췄다. 혜진의 몸을 탐하다가 또 배신당하면? 내면에 괴물이 울부짖었다. 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가자. 우리는 젊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욕망 느껴. 내 몸이 내 걸 원해. 그녀의 손이 그의 물건을 쓰다듬자 민주는 신음했다. 내 피를 끓게 해. 그들은 키스로 욕망을 달랬지만 완전한 결합은 미뤘다. 긴장감이 공기를 찔렀다. 동호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길을 오르며 멤버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저 둘 황혼 연애 중인가 봐. 모텔에서 봤어. 한 할머니 말에 민준의 귀가 번쩍했다. 뭐라고? 우리를 감시해. 그의 분노가 혜진에게 향했다. 너 때문에 소문이 나. 내 전 남편처럼 나도 버릴 거야?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왜 그래? 내가 날 의심해? 대치가 벌어졌다. 산 중턱에서 그들은 다퉜다. 내 몸을 줬는데 왜 과거를 끌어들여? 민준의 외침에 혜진이 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트라우마 때문에 나를 피하잖아. 갈등은 점점 커졌다. 민준은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내면을 파헤쳤다. 그녀의 안을 파고들 때 느꼈던 쾌감. 그런데 왜 두려워? 배신의 상처가 내 욕망을 갉아먹어. 혜진도 오디오북을 들으며 치유를 시도했다. 노년의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책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몸은 민준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그의 거대한 물건, 내 안을 채우던 그 느낌. 그런데 왜 싸워? 어느 날 민준은 혜진의 전 남편과 마주쳤다. 카페에서 우연히 혜진을 괴롭히지 마. 이 새끼야.
민준의 주먹이 날아갈 뻔했다. 전 남편이 비웃었다. 내가 그녀의 첫사랑 주제에 이제 와서 욕망만 채우려 해? 이 만남은 민준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혜진에게 달려가 그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내 전 남편 만났어. 그놈 때문에 내가 날 속인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르듯 잡았다. 혜진의 숨이 가빠졌다. 아파. 민준아, 믿어줘. 내 몸은 내 거야.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을 적셨다. 민준은 그녀를 안으며 키스했다. 입술이 부딪히며 욕망이 폭발했다. 미안, 내 입술. 내 분노를 녹여. 하지만 키스 후 그는 밀어냈다. 아직 못 믿어. 혜진은 울며 말했다. 우리 사랑, 이 갈등 때문에 무너질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동호회 모임에서 멤버들이 피했다. 황혼의 저런 짓 부끄럽지 않아? 수근거림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몸을 탐하다가 모든 걸 잃을까? 혜진도 내면에서 괴로워했다. 그의 욕망이 강렬하지만 트라우마가 우리를 찢어. 갈등은 균열을 냈다. 모텔에서 다시 만난 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다리를 벌렸다. 오늘은 끝까지 그의 물건이 그녀를 노렸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나타났다. 안 돼. 배신당할까봐 그는 멈췄다. 혜진의 절규가 터졌다. 왜? 내가 날 원하지 않아? 이 갈등은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민주는 홀로 산을 오르며 포효했다. 그녀의 안 그 뜨거운 쾌감. 그런데 왜 두려워? 혜진은 집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의 손길 그리워 죽겠어. 하지만 이 상처. 오디오북의 목소리가 위로했다. 갈등은 사랑의 시험이다. 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다음 반전을 예고하며 균열은 깊어졌다. 산 정상에서 민주는 혼자 외쳤다. 혜진아, 내 몸 없이 못 살아. 이 챕터의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과 트라우마의 격렬한 충돌이었다. 어느 주말 등산에서 민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산길을 오르며 혜진의 가방이 떨어지자 안에서 편지가 흘러나왔다. 민준은 무심코 주워 읽었다. 혜진아, 내가 민준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동호회에 추천한 거지. 옛 친구로서 발신자는 민준의 대학 동기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날 속였어.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혜진이 다가와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설명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포효가 산을 울렸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미안.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를 통해 동호회에 들어왔지.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속였어? 내 몸을 주면서 날 이용한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혜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야, 진심이야. 내 손길, 내 욕망. 그게 날 살렸어. 하지만 민주는 밀어냈다. 거짓말. 내 안을 파고들 때마다 내가 날 속였다는 생각에 미치겠어. 내면에서 그의 괴물이 울부짖었다. 배신, 또 배신. 아내처럼 그녀도 날 버릴 거야.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믿어줘. 과거에 내 아이를 임신했었어. 하지만 유산했지. 그 상처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엉망됐어. 그 고백은 민준을 벼락처럼 쳤다. 내 아이? 그녀가 그런 고통을. 나 때문에? 충격이 민준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혜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분노가 앞섰다. 왜 이제야 말해? 내 몸을 탐할 때 그 비밀을 숨겼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진은 울며 그의 가슴을 때렸다. 두려웠어. 내가 날 버릴까봐. 하지만
내 거대한 물건이 내 안을 채울 때 모든 게 치유됐어. 그녀의 손이 그의 바지를 더듬었다. 민준의 몸이 반응했다. 이 욕망, 그녀의 눈물이 내 피를 끓게 해. 하지만 그는 밀어냈다. 우리는 끝이야. 내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 혜진의 절규가 산을 메웠다. 민준아, 제발. 내 몸은 내 거야. 용서해. 민준은 홀로 산을 내려왔다. 내면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녀의 유산, 내 잘못. 그런데 왜 속였지? 그녀의 그 뜨거운 쾌감. 잊을 수 없어. 집에 도착해 그는 술에 취해 혜진의 사진을 보며 자신을 달랬다. 혜진아, 내 가슴의 맛, 내 신음. 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혜진도 집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의 분노 이해해. 하지만 그의 손길 없이 못 살아. 그녀는 오디오북을 틀었다. 반전은 사랑의 시험, 용서로 치유된다. 책의 목소리가 그녀를 일으켰다. 다음 날 민주는 혜진을 찾아갔다. 카페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왜 왔어? 날 버린 주제에.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주는 테이블을 치며 말했다. 내 고백 믿을 수 없어. 증명해. 혜진은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외진 공원에서 그녀는 블라우스를 풀었다. 여기서 내 몸으로 증명할게. 민준의 눈이 불타올랐다. 내 가슴 아직도 아름다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유두를 빨아들였다. 혜진의 신음이 터졌다. 민준아, 용서해. 내 물건으로 날 채워. 민준의 손이 그녀의 스커트를 걷어 올렸다. 내 스팜, 내 분노를 녹여. 그의 거대한 물건이 그녀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혜진의 몸이 경련했다. 깊어. 이게 우리의 용서야. 격렬한 결합 속에서 갈등이 녹아내렸다. 민준의 움직임이 거칠었다. 내 배신, 이 쾌감으로 용서할게. 혜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조였다. 내 분노, 내 안에서 풀어. 그들의 신음이 공원을 메웠다. 절정에 달한 후 민주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내 고통 몰랐어. 혜진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셨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반전이 우리를 강하게 해. 내면에서 민주는 결의했다. 그녀의 유산 함께 치유하자. 이 사랑, 배신을 넘어. 동호회 멤버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찬장에서 다시 만난 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했다. 내 안, 영원히 내 거야. 혜진의 속삭임이 답했다. 내 물건, 내 치유제. 이 반전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용서로 갈등을 해결했다. 민주는 생각했다. 황혼의 사랑, 더 뜨겁게 타오르네. 혜진도 내면에서 미소 지었다. 이 고백, 우리를 자유롭게 해. 오디오북의 지혜가 현실이 됐다. 반전 후의 사랑은 더 깊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민준과 혜진의 관계는 화해의 문턱에 섰다. 민준은 홀로 산을 오르며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혔다. 그녀의 유산, 내 잘못. 그녀의 몸을 탐한 게 죄라면 용서로 씻자.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혜진은 집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기다렸다. 화해는 욕망의 불꽃에서 피어난다. 책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민준아, 내 손길 없이 못 견뎌. 놔줘. 그녀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찬장에서 혜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찬장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다.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문을 닫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내 고백 믿을게. 하지만 증명해. 내 몸으로. 그의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를
찢듯 풀었다. 혜진의 가슴이 드러나자 민준의 입술이 세게 물었다. 민준아, 내 분노 풀어. 그녀의 신음이 방을 메웠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스커트를 걷어 올리며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내 피부 뜨거워. 내 거야. 혜진은 그의 셔츠를 벗기며 반격했다. 내 가슴 단단해. 내 느껴 거대하고 나를 채워. 그녀의 손이 그의 바지를 내리고 움켜쥐었다. 민준의 헐떡임이 터졌다. 내 손 미치게 해. 화해하자. 이 욕망으로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침대로 던졌다. 혜진의 다리가 벌어지며 그를 초대했다. 와, 민준아. 용서의 증표로. 민준의 물건이 그녀의 습한 안으로 파고들었다. 혜진의 몸이 경련하며 그를 조였다. 민준의 움직임이 거칠었다. 내 배신, 이 쾌감으로 녹여. 내 신음, 내 귀를 파고들어. 그들의 결합은 폭풍처럼 격렬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며 리듬을 더했다. 내 몸, 내 거, 유산의 아픔, 함께 치유하자.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내 상처를 메워 더 세게. 절정으로 그녀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아 조이며 민준을 깊숙이 끌어당겼다. 신음과 육체의 부딪힘 소리가 산장을 가득 채웠다. 혜진아, 내 안. 화해의 불꽃이야. 민준의 속도가 빨라졌다. 혜진의 몸이 떨리며 절정을 맞았다. 가, 내가 날 채워. 그들은 서로를 안고 헐떡였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내 고통 몰랐어. 이제 함께하자. 혜진의 입술이 그의 가슴에 키스했다. 나도 미안. 이 몸 내게 바칠게. 화해의 절정 느꼈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노년의 지혜, 용서야. 내 손길이 내 치유제. 혜진의 속삭임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면에서 그는 결의했다. 이 결합 모든 갈등을 녹였어. 그녀의 영혼이 내 안식처. 비가 그친 산장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나눴다. 이번엔 부드럽게. 민준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핥으며 내려갔다. 혜진의 손이 그의 머리를 누르며 아래로 안내했다. 거기. 혜진의 신음이 다시 터졌다. 민준아, 내 기술 여전해. 그녀의 몸이 다시 불타올랐다. 민준은 일어나 그녀를 뒤집었다. 혜진의 엉덩이가 흔들리며 그를 받아들였다. 내가 내 안을 가득 채워. 이게 화해야. 민준의 움직임이 광기처럼 빨라졌다. 혜진아, 함께 가자. 그녀의 안을 적셨다. 혜진의 몸이 떨리며 따라 절정했다. 내 열기, 내 몸을 불태워. 그들은 지쳐 쓰러졌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황혼 연애, 이 절정이 시작이야. 민준의 말에 혜진이 미소 지었다. 오디오북처럼 노후의 사랑은 뜨겁다. 그들의 손이 얽혔다. 다음 날 동호회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나타났다. 멤버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당당했다. 우리 사랑 반전 넘어 화해했어. 민준의 선언에 혜진이 키스로 답했다. 내면에서 혜진은 생각했다. 그의 물건, 내 삶의 구원자.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안, 내 욕망의 절정. 이 화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의 폭발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 절정이었다. 산 정상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인생의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년의 지혜가 그들을 이끌었다. 챕터 7 용서와 재결합. 화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민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다. 과도한 등산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몸을 지치게 한 탓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준은 창밖을 보며 내면을 헤집었다. 혜진아, 내 몸의 열기. 그게 날 살게 해. 그런데 왜 이 모양이야? 그의 가슴이 답답했다. 혜진의 메시지가 왔다. 소식 들었어. 갈게.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의 손길, 필요해. 용서의 증표로. 병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텼어. 와줘서 고마워. 혜진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내 비밀 때문에 내가.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다. 그만. 내 피부 느껴. 내가 내 치유제야. 병실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혜진의 뺨이 붉어졌다. 여기서 환자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동의했다. 대화가 깊어졌다. 민준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아내의 배신, 그 상처가 너를 밀어냈어. 내 유산 소식 듣고 내 죄책감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진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나이 되면 치유는 서로에게서 와. 노년의 지혜로 용서하자. 내 손길이 내 아픔을 녹여. 내면에서 민주는 포효했다. 그녀의 안 다시 탐하고 싶어. 이 병실에서라도. 혜진의 손이 그의 가운 아래로 미끄러졌다. 민준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손, 내 피를 끓게 해. 커튼을 치고 혜진은 문을 잠갔다. 천천히 하지만 뜨겁게 그녀의 블라우스를 풀자 가슴이 드러났다. 민준의 입술이 빨아들였다. 내 맛 달아. 내 몸 내 거야. 혜진의 신음이 병실을 메웠다. 민준아, 세게 물어. 내 분노 풀어. 그녀의 손이 그의 물건을 움켜쥐며 쓰다듬었다. 민준의 몸이 떨렸다. 욕망으로. 혜진은 그의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습한 곳이 그를 삼켰다. 내 안을 가득 채워. 움직임이 시작됐다. 혜진의 엉덩이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리듬을 더했다. 내 안에서 모든 갈등이 녹아 그녀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 내 신음 내 귀를 파고들어. 혜진의 속도가 빨라졌다. 민준아, 내 열기 날 불태워. 그녀의 몸이 경련하며 절정을 맞았다. 민준의 분출이 그녀의 안을 적셨다. 그들은 헐떡이며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이제 영원히 함께. 혜진의 눈물이 그의 가슴에 떨어졌다. 퇴원 후 그들은 산장에서 밤을 보냈다.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다시 사랑을 나눴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등을 핥듯 쓰다듬었다. 내 피부 부드러워. 내 안. 혜진의 다리가 벌어지며 그를 초대했다. 와, 민준아. 깊숙이. 치유의 절정으로 그의 거대한 내 습함, 내 욕망을 깨워.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혜진의 신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내 상처를 메워. 민준의 리듬이 광기처럼 빨라졌다. 혜진아, 내 몸, 내 삶의 불꽃. 두 번째 절정이 폭발했다. 여운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노후 준비, 함께하자. 황혼 연애 뜨겁게. 민준의 말에 혜진이 키스로 답했다. 내면에서 민준은 결의했다. 이 재결합 모든 반전을 넘어. 혜진도 생각했다. 그의 손길, 내 구원. 동호회에서 그들의 모습은 영광이 됐다. 멤버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황혼의 저런 사랑, 부럽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오디오북의 지혜가 현실이 됐다. 용서는 사랑의 재탄생. 이 챕터의 재결합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의 절정으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순간이었다. 산 정상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한 황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됐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혜진의 사랑은 동호회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그들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 산책, 오디오북 청취, 그리고 밤의 뜨거운 결합. 민준의 손이
채진의 가슴을 움켜쥘 때마다 그녀의 신음이 방을 메웠다. 여전히 거대해. 내 안을 찢어버려. 혜진의 속삭임에 민준이 포효했다. 내 몸, 내 욕망의 불꽃. 영원히 탐할게.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전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민준아, 아이들이 내 소식을 듣고 걱정해. 그 여자와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전화가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민준은 병원 퇴원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가족의 개입이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왜 이제 와서? 그의 분노가 솟구쳤다. 혜진에게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내 가족, 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민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다. 걱정 마. 내 안식처야. 하지만 내면에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황혼 연애, 가족의 시선에서 버틸 수 있을까? 동호회 모임에서 멤버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 민준 씨 전 아내와 마찰있대. 소문이 그들의 관계를 압박했다. 어느 저녁 민준의 집에 전 아내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너 보고 싶어해. 그 황혼 로맨스 그만두고 현실 봐. 그녀의 말에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가 내 배신 때문에 이혼했잖아. 하지만 전 아내는 혜진의 사진을 보며 비웃었다. 그 여자도 내 물건 때문에 붙은 거 아냐? 노후에 저런 짓.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혜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민준아, 왜 그녀가 여기?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대치가 벌어졌다. 내 과거가 날 괴롭혀. 내 가족이 나를 외부인 취급해. 혜진의 외침에 민준이 소리쳤다. 너도 내 유산 비밀 숨겼잖아. 또 배신? 갈등이 재점화되며 그들의 결합조차 어색해졌다. 찬장에서 만난 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하려 했지만 혜진이 밀어냈다. 오늘은 내 가족 생각나. 내 몸 내게 주기 싫어. 민준의 욕망이 분노로 변했다. 내 안 없이 못 살아. 왜 피해? 그의 물건이 단단해졌지만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내 전 아내, 아직 내 마음에 있나 봐. 내면에서 민준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그림자, 우리의 사랑을 갉아먹어. 혜진의 몸, 그리워 미치겠어. 혜진도 괴로워했다. 그의 가족, 나를 인정하네. 그의 손길, 뜨겁지만 상처 줘. 소문은 동호회로 퍼졌다. 멤버들이 피했다. 황혼 연애, 가족 문제로 끝나네. 수근거림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민준은 홀로 술을 마시며 내면을 파헤쳤다. 재결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갈등? 그녀의 안, 그 쾌감, 잃을 수 없어. 혜진은 오디오북을 들으며 치유를 시도했다. 갈등은 사랑의 시험, 지혜로 극복하라. 책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몸은 민준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그의 거대한 물건, 내 안을 채우던 그 느낌. 그런데 왜 싸워? 민준은 혜진을 찾아갔다. 카페에서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 끝날까?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내 몸, 내 거야. 용서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혜진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준아, 여기서?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바지를 내렸다. 이 갈등, 쾌감으로 녹여. 카페, 화장실로 들어간 그들. 민준의 물건이 그녀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혜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조였다. 민준의 움직임이 격렬했다. 쾌감의 폭발 속에서 갈등이 녹아내렸다. 절정 후 민준은 속삭였다. 내 가족, 내가 설득할게. 우리 사랑 포기 못해. 혜진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셨다. 나도 이 몸 내게 바칠게. 내면에서 민준은 결의했다. 이 재점화 우리를 더 강하게 해. 혜진도 생각했다. 그의 손길, 영원한 치유.
동호회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나타났다. 우리 사랑, 갈등 넘어 영원해. 멤버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오디오북의 지혜가 현실이 됐다. 황혼의 사랑, 불꽃처럼 타오르라.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의 가족이 혜진을 받아들였다. 찬 정상에서 그들은 영원한 약속을 했다. 함께 늙어가자. 민준의 말에 혜진이 키스로 답했다. 내면 이혼의 아픔, 유산의 슬픔, 가족의 갈등, 모든 게 이제 추억. 노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 그들의 황혼은 어둡지 않았다. 희로애락의 서사를 넘어 현대적 치유의 여정으로 끝났다. 찬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이 감동적인 반전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나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